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올해는 메이커 저학원에서는 지금 처음 지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거나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는 있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매스 클래스를 열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어떤 영역에 속하냐면은 그냥 AP라든지 시험 대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준비하기가 조금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영역이냐면은 원서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에다가 조금 하나를 더 추가해서, 나는 이과적으로 이렇게 뛰어나다 보여주고 싶으면 도전할 만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수학에서 말하자면은 수학에서는 AMC 아시죠? 그러니까 2월에 있는 AMC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AMC에서 그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에이미에 초대받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유사코라든지 이런 정보 올림피아드 계열 로컬 대회예요. 유사코는 보시다시피 USA잖아요. 그래서 유사코를 저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미국 팀에 참가해서 올림피아드에 전체 전국 올림피아드에 참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팀으로. 물론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도 있고 거기서도 팀이 우리나라는 매년 참가해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계열 문제들은 왜 이제 또 필요하냐면은 이제 점점 그 부모님들이 그 원서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많이 쓸 수는 있는데 이게 크레디빌리티가 항상 그게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뭔가 내가 이런 거를 앰비셔스하게 컴퓨터를 공부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성과를 냈고 이런 결과 뭐 앱을 만들었고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분석을 했고 페이퍼를 썼고 많이 다 좋은데 그거를 그래서 공신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게 항상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원서에서는 뭐 여기랑은 좀 상관없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문제풀이, 내가 문제 경시대회 같은 데 가서 입상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런 쪽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쪽은 이제 사적인 그런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는 뭐 페이퍼가 될 수도 있고, 스탠드얼론 앱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론을 공부해서 이런 뭐 홈페이지를 이렇게 꾸려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그 코멘트도 남겨줬고 활동을 했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앱을 만드는 것은 솔직히 어느 정도 수준이 있지 않으면은 그 정도까지 하려면은 많은 횟수를 투자를 해야지 간신히 도달할 수 있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앱으로 뭔가 뛰어난 거를 보이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많이 하기도 하지만 어려워요. 어렵고 그리고 페이퍼는 오히려 더 어려워요. 페이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페이퍼 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페이퍼 대회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페이퍼 대회가 그 수준이 논문 대회죠. 논문 대회가 수준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그렇게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율이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페이퍼는 잘하면 무지 좋아요. 최고 같은 경우는 RSI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대회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회에서 페이퍼를 내가 쓰고 그걸 인정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훌륭한데 우리나라에서 따로 학원에서 페이퍼를 써서 그거를 거기서 제출을 한다는 거는 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대회를 곁다리를 거치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대회들 뭐 RSI 캠프라든지 이런 논문과 결부된 그런 오거나이제이션들이 도장을 찍어주는 너는 이게 설티파이 됐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거기를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또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원에서 수업을 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를 추려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경시대회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를 앰비셔스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원 항상 학생들이 좀 모여야 되잖아요. 적어도 한 뭐 10명 이렇게는 모여줘야지 뭔가 그 클래스가 굴러가고 학원에서도 어떤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데 이 유사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AMC는 한 2, 3년 전, 4, 5년 전부터 2, 3년 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한 사람이 많아졌죠. 요즘은 거의 한국 학생들은 AMC를 이과 쪽이다 하면은 AMC를 안 하면 이상한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상황도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원래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미국이나 뭐 통상 다른 외국에서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어쨌거나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AMC를 하고 있는데 AMC 특징이 그래요. 매년 보고
매년 보고 뭐 1년에 2번 있는 거 2가지 다 봐도 돼요. 그걸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좋고 점점 성적이 향상되는 걸 보여주면서 내 수학 성적이 이렇게 훌륭해졌다. 내 수학적 능력이 이 정도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주 목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올해 해가지고 유사코 대회 딱 해서 한 번 딱 해놓고는 끝 이게 아니라 나는 유사코 쪽이야. 나는 유사코를 계속 할 거야. 이러면은 물론 이거는 미국 그 팀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권자들이 유리해요. 유사코 쪽은. 갑자기 그 한국 국적을 가졌는데 미국 올림피아드 팀을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상대적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올림픽 팀, 미국 올림피아드 팀을 구성하는 주체가 사실은 유사코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이 좀 이제 중요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올림피아드 팀이랑 상관없이 내가 어느 국적이었던 간에 상관없이 유사코를 가서 시험을 보고 그 메달을 받는 거는 자유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사실 IOI 팀을 간다는 거는 그 전국에서 4명, 3명 이 정도 팀 안에 든다는 건데 무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좋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억지로 이거를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뮬레이트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유사코라든지 이런 그 정보 올림피아드에 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매년 이게 많이 엑스포즈를 하고 매번 성적을 거둬서 처음에는 브론즈였다가 나중엔 실버, 그 다음에는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쫙쫙쫙 올라가는 중간에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올라가는 그거를 보여준다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AMC, 자꾸 AMC 얘기를 하게 되는데 AMC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나오는 유형들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AMC랑 또 다른 점, 이제부터 이제 요것만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 정보 올림피아드 계열 문제들은 퍼포먼스를 중요시해요. 퍼포먼스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무대 퍼포먼스 이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짤 때 그거의 효율성,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안 사용하고 간결하게 빠르고 정확하고 훌륭하게 결과를 낼 수 있나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문제를 낼 때도 그 밑에 단계는 누구나 풀 수 있을, 누구나라는 건 여기서는 아무나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APCSA를 어느 정도 컴플리트 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브론즈 레벨이라고 해서 브론즈가 최하예요. 그러니까 유사코 같은 경우는 브론즈, 그다음에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됐는데 브론즈가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거기 읽어보면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 브론즈 레벨에 적합한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서치라든지 기초적인 recursive backtracking을 이용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트래버스하는 트리 그래프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정도면은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APCSA를 끝날 때쯤에서도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분야거든요.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상 한 1년간 하드한 코딩 경험이 있거나 APCSA를 어느 정도 마쳤거나 이 정도가 아니면은 한두 달 한 거 가지고선 좀 무리예요. 솔직히. 그래서 좀 많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 티피컬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려냐면은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APCSA를 예를 들어서 올해 봤다. 올해 5월에 마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애가 컴퓨터를 좋아해가지고 APCSA를 10학년 때 봐버렸어요. 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물론 수학 다른 것도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은 이 컴퓨터 관련 쪽에서는 이 올림피아드 쪽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유사코 같은 경우는 12월에 시작해서 12, 1, 2 이렇게 시험이 있고 3월에는 US 오픈이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캠프 거쳐가지고 팀인데 그 캠프부터는 이미 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팀까지 팀 캔디데트인 5월 캠프까지 갔다면 아주 좋죠. 그런데 그 전 단계, 즉 그 12, 1, 2월 세 번 프리리미너리한 그런 컨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3월에 US 오픈, 이런 US 오픈 전국이죠. US 전국.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일정이 살짝 다른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 여름에 있어요. 그래서 5, 6월, 7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5월이었나? 그 다음에 7월 이런 식으로 두 단계 걸쳐서 있는데 1월에 예선을 걸쳐서 2차가 전국 대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종이 7월쯤 여름에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름을 겨냥하는 거면은 사실은 그 전해부터 준비를 쭉 해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힘들고 사실 우리나라 대회는 오히려 미국 대회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쪽은 유학생들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고, 특기생들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해요. 요 정보 올림피아드 쪽. 그래서 그쪽 계열을 유학생 위주의 커리큘럼을 따라온 학생들은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는 가능은 한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국적이 미국 국적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에서 올림피아드 레벨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 정보 그 대회를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올림피아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원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팀에 들어가는 거를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에 준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면은 유사콜을 하세요. 3번 있고 1년 3번, 4번, US 오픈까지 4번 대회고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그 다음에 꼭 미국에 가지 않아도 돼요.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을 고려를 하면은 유사코가 꼭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메리트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첫 번째 이제 서설이 길었는데 서설이 본설 같죠. 그래서 요 B 앞에 부분 요 반은 베이직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원래 뭘 하려고 했냐면은 bachelor's 그다음에 master's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럼 뭐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냐 그렇게 말이 나오게 그냥 basic 그다음에 intermediate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 베이직 반은 요게 그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P를 올해까지 들었다. 자꾸 중간에 얘기가 많이 꼈는데 올해 들었다.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내년 겨울 12월이죠. 그 다음 오는 12월에 대회를 들어가고 싶으면은 요거를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세요. 듣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거 들으면은 브론즈 받느냐? 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것만 들으면 브론즈 꼭 해주셔야 돼요. 아니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냥 이걸 메달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브론즈를 적어도 하려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실버. 물론 학원에서는 지금 요거는 실버 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실을 따지면은 사실 실버부터는 이게 고등학교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브론즈까지는 고등학생들이 누구나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그 수학을 거둘 수 있는 수준이다 비해서 실버부터는 좀 타고나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실버는 아무나 하기 해서 그 이후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브론즈 정도까지 할 수 있다. 브론즈라 해서 이거 동메달인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브론즈도. 그래서 브론즈까지 그 AP 레벨로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생들의 레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특기생들 머리가 코딩으로 매트릭스가요. 코드를 전체 세 개를 봤을 때 그 그린 코드가 자꾸 흘러가는 이런 학생들은 브론즈는 그냥 우습고 뭐 한 9학년 10학년 때도 벌써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실버에서 계속 push to silver에서 gold, platinum 이쪽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솔직히 이런 마스 클래스로는 커버를 못 해요. 그러니까 개별 문의 항상 문의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학원에서는 브론즈 반 이건 상당히 솔리드한데 아마 이 반이 계속 간다면은 실버를 노력을 해볼 정도까지는 제가 표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은 Beyond Bronze 이 레벨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기서부터는 오픈 엔드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만을 또 해서 또 분명 이런 질문 나올 거예요. 어머님들 전화해서 이거 하면은 실버 메달 따는 거죠?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아니라 누가 됐든 간에 가ran티 못해요. 그거는 학생의 영역이에요. 즉 이건 해드릴 수 있어요. 학생을 보고 너는 실버 되겠네. 너는 플래티넘까지 되겠다. 이런 정도는 판단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느냐? 실버를 노력을 하려면은 학생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체계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교 레벨 강의들이 있어요.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기초적인 게 다 완전하기까지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갖춰져야지 이런 상위 알고리즘들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게 빨라요.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베이시스를 갖춰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버를 하려면은 요 정도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알고리즘들은 여기서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해를 해주시도록 하고 뭐 지금 이해 못하실 거 다 뻔히 알아요. 한번 들어서 잘 모르실 테니까 학원으로 많이 문의 주시고 전화 많이 주세요.